세종시와 경기도 수원 영통구, 인천 서구, 서울은 송파구와 동작구 지역 일대가 상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금매는 당연히 사라졌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시장에 나와 있을 겁니다. 통계 지표를 보고 접근하는 순간 그분은 늦은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 일대에서는 상승으로 1년 만에 전환된 지역들도 있습니다. 세종시와 경기도 수원 영통구, 인천 서구, 서울은 송파구와 동작구 지역 일대가 상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동산 시장에 크게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이라고 보셔야만 합니다. 왜 그런지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통계 지표에 모든 지역들이 상승으로 전환된 순간 금매는 당연히 사라졌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시장에 나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지표, 통계 지표를 보고 접근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거다. 지금도 일부 지역 일대에서 상승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매는 없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호가는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 지표를 보고 접근하는 순간 그분은 늦은 거다. 뒤에 지표를 보면서 판소를 통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11%포인트 내려 한 주 전보다 낙폭이 적어졌습니다. 서울 집값은 지난 2월부터 7주 연속 낙폭이 줄어들다가 지난주엔 전주와 동일한 내림폭을 보이더니 이번 주 다시 내림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자, 지난주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집값이 빠졌지만 이번 주엔 송파구와 동작구 아파트 가격이 각각 0.02%, 0.01%포인트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송파구는 0.03%로 상승을 했고 5주 만에 집값이 올랐고요. 잠실 엘스 전용 84제곱미터는 2월까지 19억 원대의 매물이 소진됐고 지난달부터 21억 5천에서 21억 6천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모든 통계 지표는 하락세로 보이고 있지만 지금 아파트 단지에선 그렇게 하락폭이 큰 상황에서 매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호가가 높아졌다. 동작구 아파트 값이 상승 전환한 것은 작년 6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자, 강남구도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01%로 두 자릿수 소수점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뒤에 자료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부동산원 관계자는 집값이 한참 빠지다가 최근 하락 속도가 둔화한 만큼 갈아타기 수요가 일부 발생해 선호 대단지 위주로 매매 가격이 오른 측면이 있다면서 시장의 큰 흐름이 결정됐다 보기는 힘들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조사하는 입장의 관계자인 것 뿐이지 연구원 아닙니까? 그죠? 시장은 실제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과 통계를 연구한 사람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자, 경기도는 마이너스 0.33%에서 마이너스 0.22%로 하락폭이 둔화됐고, 인천은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0.07%로 엄청난 하락폭이 둔화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내려왔다. 아, 이 정도면은 거의 시장에서는 금매가 없다라고 보셔야만 합니다. 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특수를 노린 반세권으로 불리는 이 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이번에 0.19% 오르며 3주 연속 집값이 상승했고요. 다만 뭐 전주 대비해서 오름폭은 좀 줄어든 상황이다. 당연히 오름폭이 줄어들죠. 금매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관망이 지속되고, 그리고 지금 하락폭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금매가 끝난 단지들은 호가를 이미 올려놓은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거래되지 않았던 아파트가 거래가 됨으로써 하락폭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만 한다.
그리고 수원시 영통구도 메탄 망포동 신축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오르며 지난주보다 이번 주 0.05%로 상승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0.33% 빠진 인천 서구도 이번 주엔 0.12%로 올라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비수도권에서는 세종만 지속적 상승으로 이어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국부동산원 통계 지표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거의 4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락폭이 얼마나 둔화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셔야만 합니다. 자, 2022년 12월 26일 기준에서 주간 매매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 거의 마이너스 1% 정도나 하락한 수준이죠. 주간 매매가격 지수에서 마이너스 1% 하락하면 엄청난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중구에선 마이너스 1.24%,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성북구, 은평구 지역 일대가 마이너스 1%나 주간 매매가격 지수가 하락했다. 그리고 강북구, 용산구, 종로구, 동대문, 중랑구 지역 일대가 마이너스 0.7%에서 마이너스 0.9%로 하락폭이 컸고요. 서울 평균 마이너스 0.74%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23년 4월 10일 기준에서 중구의 하락폭이 컸던 이런 지역 일대들이 지금 마이너스 0.1% 정도로 엄청나게 하락폭이 둔화되었죠. 이 정도면 하락폭이 정말 많이 둔화되고 금매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셔야만 합니다. 또 마이너스 0.7에서 0.9%로 하락한 지역 일대에서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2%나 하락한 수치이죠. 근데 용산구 지역 일대는 거의 두 자릿수입니다. 소수점 마이너스 0.05%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산구는 지금 금매가 아예 없다라고 보셔야만 합니다. 소수점 두 자리 정도면은 금매가 아예 없는 수준이다. 오히려 호가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서울도 평균 마이너스 0.7%에서 마이너스 0.11%입니다. 이제 멀지 않은 시기에 소수점 두 자릿수로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동작구, 영등포, 강서구, 관악, 광진, 금천, 강동, 서초, 구로 이런 지역 일대도 마이너스 0.5에서 0.6%, 7% 하락한 지역이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 마이너스 0.1% 또는 마이너스 0.05% 뭐 이 수준으로 지금 뭐 가지각색 엄청난 등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동작구는 마이너스 0.73%에서 플러스 0.01%로 상승으로 전환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강동구도 마이너스 0.57%에서 마이너스 0.05%로 지금 거의 금매는 아예 사라졌다. 호가가 엄청 높아졌다라고 보셔야 되고 서초구도 마이너스 0.55%에서 마이너스 0.01%로 두 자릿수이다. 송파구, 구로구, 강남구, 성동구, 양천구 일대도 마이너스 0.4% 수준이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 낮아진 수치이죠. 송파구는 마이너스 0.49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강남구도 마이너스 0.44에서 두 자릿수이죠. 마이너스 0.01%. 그리고 양천구도 마이너스 0.41%에서 마이너스 0.04%로 두 자릿수로 지금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집값이 하락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크게 개선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전환된 지역들도 있더라. 이게 부동산 시장에 엄청나게 크게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 변화에 대한 모습,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전개될지 시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주 대비 변동률을 한번 보실 텐데 전주 대비 대다수의 지역 일대가 하락폭이 둔화되었습니다. 송파구는 상승으로 이미 전환이 되었고요. 양천구는 그대로고
동작구도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서초구도 마찬가지 하락폭이 훨씬 더 둔화되었고, 강동구 마찬가지, 용산도 마찬가지. 그리고 서울 평균으로 봐도 마이너스 0.13% 하락에서 마이너스 0.11%로 하락폭이 둔화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미세하게 조금 증가가 되었죠. 이렇게 하락폭이 조금 더 증가된 이유는 뭘까요? 앞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지금 이제 거의 금매가 없고, 이제 거래가 없었던 아파트에서 거래가 되면서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진 거죠. 그리고 은평구는 똑같고 중구도 똑같습니다. 서대문은 조금 더 늘어났고, 그리고 성동구는 줄어들었습니다. 중랑구도 줄어들었고, 영등포도 줄어들었고, 광진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0.01%포인트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셔야만 합니다. 도봉구 똑같고, 그리고 금천구도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관악구 줄어들었고, 강북구 줄어들었고, 동대문구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도 줄어들었고, 대다수의 서울 전반적인 지역 일대가 하락폭이 둔화되었다. 자, 거래량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2021년이었죠. 2021년 9월달 수준의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면 2694건이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197건, 11월부터 거래량이 급감하기 시작하죠. 1000건대로. 그러면서 7월부터 1000건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600, 700건, 그리고 500건, 10월달이 가장 좋지 않았던 시기였죠. 12월달 수준에서도 1000건 미만을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1000건이 넘어서면서 거래량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이 완화되고 대출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2월, 3월로 가면서 확대되었죠. 거래량이. 부동산이 상승했던 2011년 9월 수준으로 거의 회복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3월달은 아직 4월 30일까지의 기간까지 집계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뒤에 판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실 아파트 8호 타입 기준에서 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려면 핵심 지역 일대, 강남 3과 용산 지역 일대, 지역 일대가 상승으로 전환이 돼야만 한다. 근데 그 지표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강남 3구 중에 송파구가 상승으로 이미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고, 서초와 강남, 용산 지역 일대는 소수점 두 자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급매는 없다. 그 지역 일대에. 오히려 호가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관망이 나오고 있고, 또 누군가는 그 높아진 호가를 매매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된 거죠. 따라서 이제 앞으로 시장의 전개가 엄청나게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남 3과 용산 지역 일대가 상승으로 전환되면 서울 전반적인 상승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여파가 경기, 인천, 수도권 전반적으로 다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전국으로 다 상승으로 전환될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잠실 일대 아파트 상승이 시작됐던 상승장에 이 아파트의 금액이 27억까지 상승했던 아파트입니다. 보통 한 25억에서 27억 요 사이에 거래가 많이 되었던 아파트였죠. 근데 2019년 12월 16일 이후부터 이 잠실 지역 일대 아파트 취득하는 분들은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에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이 한 푼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집값이 상승했던 시기에 잠실 아파트 취득하셨던 분들은 전부 다 현금 보유하셨던 분들이다. 그러면 현금이 약 한 27억 정도 돼야지만 잠실에 접근이 가능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27억이 되지 않는, 현금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은 잠실은 엄두도 못 냈던 상황이었겠죠. 근데 집값이 하락하면서
27억 했던 이 아파트가 한 17억, 18억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하락하면서. 자, 그런데 18억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18억 전액 현금이 있어야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대출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됐죠? 전부 다 완화되었다.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도 대출을 실행해줬습니다. LTV 몇 %입니까?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50%까지 다 받을 수 있게 되었죠. DSR은 40%가 적용이 되겠지만 기존에는 대출 한 푼 나오지 않았던 걸 50%까지 받게끔 도와준 겁니다. 모든 규제 정책이 완화되면서.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만약에 연소득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차주라고 해봅시다. 대출 금리를 3.8% 수준에서 지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만약에 계산을 해본다면 DSR 40% 도입하고 나서 그러면 대출 한도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약 3억 5천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3억 5천. 3억 5천. 그럼 이자가 얼마 정도 나오냐? 이자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00만 원 부담 되십니까? 100만 원? 자, 연소득이 1억 정도 됩니다. 요즘에 뭐 소득이 높으신 분들 많죠? 연소득 1억대는 차주가 있습니다. 대출 몇 % 나옵니까? 뭐 한 9억 정도는 나오겠네요. 18억 기준에서. 그럼 대출을 7억 정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연소득 1억이면 DSR 계산이 들어가면 대출 7억 정도 나옵니다. 그럼 대출 7억 받으면 이자가 얼마죠? 이자가 약 220만 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이거 부담됩니까? 자, 우리 강북의 외곽적 일대, 기름뉴타운 지역 일대, 기름뉴타운 뭐 7단지, 8단지, 6단지 15년이 넘어간 이 아파트 기준에서 본다면 15년 차 아파트 이거 지금 월세가 얼마 정도 하냐면요. 월세 보증금 1억에 220만 원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6% 도입하면. 근데 시장에서는 더 높게 전환율을 적용시키고 있죠. 그럼 만약에 기름뉴타운 일대 월세로 살 바에는 이자 220만 원 똑같은 금액 내면서 잠실 아파트 살 수 있죠.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락한 금액이 지금 18억이었는데 대출이 얼마나 발생됩니까? 7억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현금이 얼마 있어야지 이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11억 정도만 있어도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그러면 11억 정도라고 한다면 기존에 집값이 상승했던 시기에 현금 11억 정도면 이 기름 15년 차 된 8호 타입 아파트 구입할 수 있었던 금액입니다. 8호 타입. 그러면 예전에는 기름 15년 차 된 기름뉴타운 8호 타입 아파트만 취득했던 자금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대출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현금 11억 갖고서도 이제는 잠실에 있는 상급지 아파트를 갈아탈 수가 있게 된 거죠. 여기에 양도세, 비과세 기준에서 처분기한이 3년으로 또 바뀌었네. 또 금리가, 대출금리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인하되었네. 지금 모든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하단이 3% 중반입니다. 지금 이제 접근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엄두도 못했던 상급지 아파트를 이제는 갈아타기가 가능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소득 1억 정도 버시는 분이 이자 220만 원 아까워서 갈아타지 못할까요? 이제 앞으로 리스크가 제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는 빠르게 인하될 소지가 매우 높아졌고 그동안
심리적인 부담이 있었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하나씩 제거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땐 너무나도 매력이 있는 가격대로 내려왔고, 그리고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대출을 받아서도 이동이 가능해졌고, 이런 상황에서 시기가 조금 더 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가 하나 둘씩 제거가 계속적으로 되어 간다면 금액이 여기서 가만히 있을까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계획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유입돼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유동성이 다시 풀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집값의 향방이 엄청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통계 지표만 보고 접근하시다간 여러분들 뒤늦게 나와서 또 고점 매수합니다. 반드시 지금 선점하셔야 합니다.